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대한민국의 모든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동시에 문을 닫고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가 바닥나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물류는 멈추고 출근길은 혼란에 빠지며 나라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2019년 7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이와 거의 똑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고도 없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전격 제한해 버린 것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삼성이 무릎 꿇는 건 시간 문제라는 조롱 섞인 분석이 쏟아졌죠. 그들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최첨단 공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에서 일본이 90% 이상의 세계 점유율을 쥐고 있었고 한국은 사실상 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에 남아있던 재고는 길어야 3개월분.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전 세계 스마트폰과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이 멈추고 대한민국 수출의 20%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숨통을 조여오는 전면적 경제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기술을 쥔 나라가 버튼 하나로 한 국가를 얼마나 쉽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무엇을 쥐고 있었기에 삼성전자마저 숨이 막힐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정답이 바로 이 UV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릴 적 이름 도장을 만들어 종이에 꾹 찍어 본 적 있으시죠? 반도체 공정도 똑같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칩 위에 수십억 개의 회로를 하나하나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정교한 도장을 만들어 빛으로 회로를 찍어냅니다. 이때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도장의 원판, 즉 가장 깨끗한 상태의 기판이 바로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문제는 앞에 붙은 이 UV, 극자외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빛은 너무 짧아서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대부분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빛을 통과시키는 방식은 불가능했고 과학자들은 발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통과시키지 말고 반사시키자. 그 결과 이 UV 블랭크 마스크는 단순한 유리판이 아니라 수십 장의 금속층을 원자 단위로 쌓아 올린 초정밀 거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거울의 평탄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축구장 크기의 바닥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높낮이 오차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도 넘으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형태가 바뀌어서는 안 되고 먼지 하나만 묻어도 수억 원짜리 반도체가 불량이 됩니다. 일본이 이 기술을 20년 넘게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건 돈이나 의지만으로는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기술에 대한 경외심을 요구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숫자로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2019 연여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남아있던 EUV 핵심 소재의 재고는 길어야 3개월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공정을 돌릴 수 없다는 뜻이었죠. 반도체는 한 번 라인이 멈추면 다시 정상화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약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이 온다면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고급 칩 생산이 연쇄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 여파는 삼성전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환율과 고용, 국가 신용도까지 동시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남은 3개월은 단순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매달 시간이 줄어들수록 선택지는 사라졌고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일본이 누르고 있던 버튼 하나가 언제라도 눌릴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시간과 싸우는 압박 속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삼성전자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 다시 고개를 숙이고 가격 인상과 물량 조절을 감수하며 시간을 버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립의 길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전자를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기술의 목줄을 다시는 남의 손에 쥐어주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미래를 건 전략적 도박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투자와 수년간의 시행착오, 그리고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모두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버티기 위해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10년을 지배하기 위해 싸울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삼성은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의 독점에 맞서 스스로 만드는 힘을 기르겠다는 선언은 한 기업의 결단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반도체 국산화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삼성의 자립선언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싸울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곳이 바로 경기도 용인에 있던 작은 중소기업 SNS테크였습니다. 당시 SNS테크는 구형 반도체용 마스크를 만들던 회사로 이 UV 같은 최첨단 영역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규모도 자본도 경험도 일본의 거대 기업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 작은 호회사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운명을 함께하는 동맹을 선택합니다. 삼성은 수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핵심 연구 인력을 파견했으며 심지어 그동안 축적해온 특허와 노하우까지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내줄 테니 일본을 이길 기술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하청으로 부리는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패하면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만큼 절박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싸움의 주인공은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방진복을 입고 같은 실험실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등을 맡기며 도전한 이 연대는 이후 반도체 국산화 전쟁의 가장 강력한 서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려 해도 장비라는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UV 블랭크 마스크의 결함을 검사하는 핵심 장비는 일본의 한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고 가격은 한 대에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문을 넣어도 몇 년씩 기다려야 했고 일본 정부의 압박이 더해지며 한국 기업에는 아예 장비를 판매하지 말라는 신호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길은 다시 막힌 듯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SNS테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회도, 타협도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구매력을 총동원해 장비 업체들을 설득했고 SNS테크는 전 재산을 걸고 전용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독점 구조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미친 짓이라는 냉소가 쏟아졌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나는 순간 이 싸움은 영원히 끝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정면 충돌은 국산화 전쟁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부터 국산화 프로젝트는 더 이상 연구가 아니라 기술의 지옥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UV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이 아니라 거의 우주 공간에 가까운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ISO 클래스 1, 가로 세로 높이 1m 공간 안에 허용되는 먼지는 단 10개 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일반 사무실에 수십만 개의 먼지가 떠다닌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곳은 인간에게조차 가혹한 공간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방진복을 입고 움직였고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위에는 몰리브덴과 실리콘 금속층을 원자 단위 두께로 40에서 50층, 총 100여 층을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이 중 단 한 층이라도 0.1 나노미터만 어긋나면 전량 실패였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계는 인간의 감각이 아니라 현미경과 데이터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었죠. 실패할 때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어치의 재료가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실패가 반복되면 돈은 불길처럼 사라졌고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멈추는 순간 다시 일본 기술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클린룸 안에서의 싸움은 성공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생존의 전투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온 것은 2024년이었습니다. 수만 번의 실험과 실패 끝에 검사 장비 모니터에 찍힌 숫자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결합률 그래프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국산 블랭크 마스크의 수치는 마침내 일본 제품과 같은 선에 도달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데이터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나 희망이 아니라 숫자와 결과가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실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고 몇몇은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승선이 아니라 겨우 출발선에 섰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구실에서 한두 장 성공하는 것과 하루 수천 장을 찍어내는 실제 공정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만약 양산 테스트에서 무너지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웃음을 삼켰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더 가혹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 이 작은 돌파는 본격적인 승부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2025년에 시작됐습니다. 연구실을 통과한 국산 블랭크 마스크는 삼성전자의 최첨단 양산 라인에 투입되었고 그 순간부터 시험은 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실제 이 UV 광원을 쏘고 고온을 가하고 수천 번 반복 사용하며 단 한 번의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장시간 사용 시 미세한 변형이 생기거나 일본 제품보다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순간들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그 틈을 일본 업체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기술이라며 가격을 슬그머니 올리고 공급을 지렛대 삼아 다시 압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대신 문제를 하나하나 기록해 SNS 테크에 전달했고 두 회사는 밤을 새워 원인을 파고들었습니다. 실패가 나오면 즉시 수정했고 다음 날 다시 테스트에 올렸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데이터가 쌓였고 일주일이 지나면 공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국산화의 속도는 빨라졌고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2025년은 단순한 시험의 해가 아니라 독점과 자립 중 어느 쪽이 살아남을지를 가르는 결정적 전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2300일, 약 7년에 걸친 싸움의 끝에서 삼성전자 품질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테스트 끝에 화면에 뜬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양산 적용 가능. 그 짧은 한 줄을 보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멈춘 듯 고요해졌고 이내 참아왔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누군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일본이 20년 넘게 쌓아올린 기술의 장벽이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대로 무너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독점 구조를 깬 주인공이 거대 연구소가 아니라 밤새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데이터를 붙잡았던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승인 문구는 단순한 품질 판정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에 굴복하지 않았던 시간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선언이었고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에 남을 결정적인 한 줄이었습니다. 승인의 여파는 공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국산 EUV 블랭크 마스크가 실제 양산 라인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2026 연초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본의 관련 기업들, 특히 이 분야를 사실상 독점해왔던 회사들의 주가는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왔던 독점의 균열이 숫자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얻은 실익은 명확했습니다.
국산화를 통해 부품 구매 비용에서만 연간 수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의 수출 규제나 지진 같은 변수로 생산이 멈출 수 있다는 불안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곧 우리 삶으로 이어집니다. 네, 반도체 공급이 흔들리지 않으면 스마트폰과 전자제품 가격의 변동성도 줄어들고 기업은 더 안정적인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망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삼성은 더 이상 한 나라의 결정에 흔들리는 구매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지를 가진 주체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기술의 독점이 깨지는 순간 그 효과는 주식 차트를 넘어 가계와 산업 전반의 안정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단순한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이번 패배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이미 더 앞선 기술과 더 두꺼운 데이터로 다시 격차를 벌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깊이는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가격과 물량으로 시장을 잠식하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산업의 규칙을 정의하느냐를 가르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이 UV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을 그대로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고 중국처럼 값싼 경쟁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역할을 나누고 국가가 뒤에서 밀어주며 실패를 감수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이었고 이번 성공은 그 전략이 유효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반도체 전쟁은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보다 시간을 들여 스스로 만드는 길을 선택한 나라만이 이 다음 10년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의 진짜 의미는 소재 하나의 국산화를 넘어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선언에 있습니다. 일본 결국 통곡, 삼성전자 100%, 국산화 선언, 이제 일제 안 쓴다라는 제목은 감정적으로는 매우 강력합니다. 실제로 클릭을 부르는 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의 독점이 무너졌고 삼성이 더 이상 일본산 소재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산업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제목에는 동시에 위험한 오해의 소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번 국산화 성공을 완결된 승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삼성전자의 100% 국산화 선언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일본을 쓰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거래처를 바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산 소재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생기면 공급사와 책임을 나눌 수 있었지만 국산화 이후에는 품질, 수율, 신뢰성 장기 데이터까지 전부 한국 기업이 감당해야 합니다. 즉, 이제 안 쓴다는 선언은 감정적으로는 통쾌하지만 산업적으로는 훨씬 무거운 선택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일본의 입장입니다. 일본이 통곡했다는 표현은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나 시장 충격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할 수 있지만 일본 산업 전체가 무너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장에 가깝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데이터, 장비, 소재 전반에서 강력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고도화된 기술로 반격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 일본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국가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격차를 벌리는 방식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산화 선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핵심은 배제가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삼성전자가 얻은 진짜 성과는 일본 제품을 쓰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독점이 깨지는 순간 가격 결정권과 협상력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에게 넘어옵니다. 이번 국산화는 바로 그 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승리보다 훨씬 중요한 산업적 의미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해법도 분명합니다. 첫째, 국산화 성공을 일회성 이벤트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UV 블랭크 마스크 사례를 표준 모델로 삼아 반도체, 가스 소재, 장비 전반의 재현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납품 구조가 아니라 이번처럼 특허 인력 데이터를 공유하는 위험 분담형 연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 데이터를 쌓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강한 이유는 기술 하나가 아니라 20년에서 30년에 걸친 실사용 데이터의 축적입니다. 국산화 이후에 5년, 10년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목은 대중의 감정을 흔들기에는 충분히 강력하지만 콘텐츠의 방향은 그 감정을 넘어가야 합니다. 일제를 안 쓴다는 선언에서 멈추는 순간 이 이야기는 애국 소비형 뉴스로 끝나버립니다. 반대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메시지로 확장될 때 이번 국산화는 한국 산업의 체질이 바뀌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울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울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